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40분간 이제 진행하고요. 빅브레이크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이제 드디어 80년대로 이제 넘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닥친 컨셉트론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제 경사하강의 기법으로 학습이 이제 수행되는 것이 이제 목표고, 또 이제 역전파를 활용해서 시작합니다. 근데 좋은 소식은 그 얘기가 어제 했죠. 했기 때문에 이제 단층 프로젝트의 구성에 대해서만 저희가 노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데이터 셋을 활용할 것인가라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층 퍼셉트론으로 뭔가 흥미로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적재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럼 이제 이 토치 이제 비전에서요. 데이터셋을 다음과 같이 이제 예시 데이터셋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예시 데이터셋을 같이 이제 적재해 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교재에서 제시되는 그런 거를 이제 살짝 이제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는 어떤 실습을 할 거냐면 59페이지로 이거는 딥러닝의 헬로 월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에서 제시되는 가치가 있으면 그걸 이제 잘 우리가 추출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쌓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9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2-1번이고요. 손글씨 데이터 넷리스트를 사용해서 멀티레이디어 퍼센트론을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의 그 첫 번째 모듈 인포트 부분을 눈으로 쓱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인포트 넘버이 되고 리트 프로그램이 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실질적이진 않고요. 데이터를 가공하고 살펴보는 것들이고 이게 우리 데이터 토치 그리고 토치 NM 모듈하고 이제 펑셔널이라고 하는 부분은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해당 시점에서 좀 소개해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치 비전을 보시면 마지막에 우리 스타일 토치 비전하고 임포트 데이터 셋하고 하나 더 이제 트랜스포먼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 트랜스포먼트라고 하는 것도 해당 시점에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셋 적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60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이거는 당장 필요한 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GPU가 필요할 만한 그런 시간만 그래서 60페이지에 보시면 영상을 위한 장비를 이제 뭐 투자하는 CPU냐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또 어제 이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뭐냐면 데이터셋을 적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61페이지 3분이죠. 리스트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하고 이것을 이제 적절한 방식으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있는데요. 그건 이제 왜 필요한가는 일단 적재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레인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셋에서 이제 엠리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루트를 우리가 이제 정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현재 폴더의 데이터 폴더 이런 식으로 설정을 이제 하겠습니다. 상대 경로로 설정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만약에 데이터가 거기 없어요. 데이터 폴더가. 그럼 이제 데이터 폴더를 만들어 주고
거기다가 이제 엠리스트 폴더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훈련 데이터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없으면 이제 다운로드를 이제 받도록 하는 이제 그런 설정을 이제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요. 테스트 데이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수행하는데 이제 데이터 디렉토리가 동일하니까 그냥 이거는 이제 동일하게 루트를 데이터 디렉토리로 설정하는 게 반복성적인 이제 측면과 자동 완성의 측면에서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 훈련 데이터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 이제 false, 뭐 true 뭐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가 처음에는 이제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설정했습니다. 이거는 그 편의를 위해서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엠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예시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일단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그 다운로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죠? 여기서 이제 원래 이 데이터의 출처가 어디냐면 요 얀 르쿤이라는 분이 요 그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만드신 분이에요. 1990년도에 합성곱 신경망을 이제 만드신 분이거든요. 근데 요분 서버에 지금 접근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이제 그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다운로드 받지 마 했고 이제 다운로드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미러 웹사이트 이제 아마존에 데이터셋에서 이제 다운로드 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 데이터를 이제 그 다운로드를 이제 받아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적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수행하고 나서 이제 보시면 이 데이터 폴더에 엠리스트 폴더가 이제 있고요. 그죠? 그 엠리스트 이제 폴더에 다음과 같이 실제 데이터 파일들이 이렇게 이제 적재가 되어 있고 이게 원래는 압축이 되어 있는데 압축까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데 고맙죠, 그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획득을 했고요. 실제 데이터가 있으실 때는 그 데이터를 직접 적재하신 다음에 가공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교재에서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그 데이터 예시 데이터를 먼저 한번 적재를 해봤습니다. 잘 된다. 그죠? 잘 되시나요? 그죠?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없으시면 잘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셋의 크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 50메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100메가는 안 되는 이제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운로드가 뭐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이제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는 이제 과정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요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첫 번째 거를 이제 하나 획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트레인 데이터셋은 이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이 데이터랑 타겟 이런 형식으로 그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이즈라고 하셔도 되고 쉐입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자,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보시면 이게 조금 그 적응을 하셔야 되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xi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 보시면 그냥 5가 나와요. 그죠?
이게 이제 왜인가 이제 싶으실 텐데, 그래서 이제 타입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xi 이제 타입을 이제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yi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도 이제 살펴볼 텐데, yi는 그냥 정수값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이제 이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에는 원래대로 이제 그 이미지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타겟 값은 y는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이런 거죠. 요렇게 이제 손글씨 이미지를 보고 이 정답이 5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미지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미지를 이제 1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보시면, 얘는 보시다시피 이제 0이 그냥 자명하게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데이터들이 잘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파이토치의 모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얘가 뭐가 돼야 될까요? 얘가 그 토치 텐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토치 텐서로 바꾸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 작업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치 이제 비전 패키지에서 transforms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져오고요. 여기서 xi를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to 텐서로 이제 바꿔서 타입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변환기 정도로 이제 하고요. 그죠? 그럼 이제 transforms에서 to 텐서로 설정을 이제 하고요. 텐서 변환기라고 할까요? 이건 이제 객체이기 때문에 먼저 객체를 생성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텐서 변환기 객체를 생성하고, 텐서 변환기를 통해서 이 xi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이제 데이터셋에서 이제 획득을 한 상태를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efore after가 이제 다음과 같은 거죠. before는 그 타입 x인데, 요게 이제 이미지에서 텐서로 이제 변경이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변환이 되어야 연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환을 이제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환을 수행하려면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한 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번거롭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적지 않은 부분에서 이거를 한꺼번에 수행하도록 좀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셀을 다시 이제 복사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여기서 그 적재를 할 때 우리가 설정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 다운로드가 한번 되고 났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false로 할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이제 가져오면서 트랜스폼을 이제 규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 텐서. 그러면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바꿔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다운로드를 받았으니까 다운로드를 이제 사실 이제 false를 true를 한다고 하셔도 이게 그 다시 재다운로드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미 다운로드 받은 것을 읽어온다는 측면에서 좀 어, 명시적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아예 읽어오면서 어차피 해야 되는 것들을 한꺼번에 적용을 해버리는 게 좋겠다 싶은 경우에는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투 텐서를 달아주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텐서가 이제 원래 텐서가 아닌데 텐서로 변환해주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행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살펴보면xi랑 YR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살펴보시면 이번에는 그 추가적인 변환 작업 없이 바로 텐서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데이터를 이제 적재를 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관찰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쉐입을 이제 관찰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트레인 데이터셋이 지금 첫 번째 거 하나를 고르니까 1 by 28 by 28이에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맨한 28 by 28짜리 이미지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장이 이렇게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여러 장이 뭔가요? 요게 이제 그 배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첫 번째 거를 획득을 하게 되면 이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획득이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1이 뭐냐? 이게 배치냐? 아니에요. 왜 이거 맨날 이게 배치였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만약에 이제 요 1은 색상 채널입니다. 이제 높이랑 너비 이런 식인데요. 이게 그 이미지들이 보통 이제 컬러 이미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RGB 이제 3개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컬러 이미지였다면 3 by 28 by 28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색상이 1채널 있고 28 by 28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블랙 앤 화이트 흑백 이미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색상을 이 앞쪽에 색상 채널을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는가 아니면 이제 마지막에 위치하도록 하는가는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들마다 취향이 있습니다. 어느 게 옳고 그른 건 아니고요. 텐서플로우랑 매트플러립은 색상 채널을 이제 뒤에 두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토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두는 것을 이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구현한 사람이 이제 처음에 그 선택하는 거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쫙 있는데 이런 이미지들을 읽어드려서 우리가 그 살펴보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PLT로 이제 임쇼를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거 작은 이미지라서 작게 봐야 오히려 잘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 토치 텐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미지로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이미지를 보여달라는 임쇼라고 하는 API를 따로 이제 호출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보기 좋게 이제 하기 위해서 뭐 적당히 이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정답이 5겠죠, 당연하게도. 그냥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추가적인 이제 관찰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 최대 최소값과 관련된 관찰을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min, xmax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요 d 타입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그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효과냐면 투 텐서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 텐서가 일단 이 토치의 텐서로 만들어 주면서 이게 내부적으로 그 명시하지 않은 동작을 한 가지 더 하는데요. 뭐냐면 이게 내부적으로 그 255와 같은 값으로 이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영일 범위로 만들어 주는데요. 이거는 그 다음번 API에서는 이런 그 단위 정교환을 명시하도록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원래는 이 범위가 0부터 255까지 이제 정수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지들이 근데 통상적으로 영일 범위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다 보니까는 아 뭐 이거 통상적으로 맨날 하는 거니까 그냥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어 뭐 텐서플로우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아닌 어떤 다른 처리를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어쨌든 파이토치에서는 예전부터 그렇게 이제 수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단위 정규화까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어, 그 글자 인식 모형을 이제 만들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손글씨 모형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손글씨 모형을 퍼셉트론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만들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손글씨 모형을 그 퍼셉트론으로 만약에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이제 토치에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NN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토치 NN인데 토치.NN이라고 하는 게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NN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식의 임포트 스타일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from torch에서 import 이제 NN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되고요. 그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고 어떤 방식이든 그냥 편익 이제 기능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손글씨 인식 모형을
모형을 이제 만드는데 NN의 그 리니어라고 하는 걸로 같이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입력 특성수, 입력 차원, 그리고 출력 차원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출력 차원을 다음과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개 변수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 리니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의 퍼셉트론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출력 차원의 숫자가 곧 퍼셉트론의 숫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NN 리니어라고 하는 모듈에서 이 출력 차원을 10으로 설정을 했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만들어 온 퍼셉트론을 총 10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각각의 퍼셉트론들은 이제 입력 차원의 개수만큼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퍼셉트론이 몇 개이든지 간에 입력을 받는 거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입력을 받을 뿐이지 그냥 동일한 입력을 동시다발적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퍼셉트론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던 그 퍼셉트론의 연산을 통해서 이제 출력이 개별 퍼셉트론들의 출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입력 차원이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퍼셉트론들이 한 개가 아닌 복수개가 여러 개 사용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요 가중치와 편향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보시면 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 값들이 발생하는가 이런 점들을 납득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 퍼셉트론을 여러 층을 쌓아 올려서 다층 퍼셉트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훈련을 수행하는 것만 우리가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론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실제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훈련을 이제 하는 것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최적화 기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최적화 기법, 최적화라고 그냥 쓸게요. 그럼 이제 이 옵티마이저에서 그 SGD를 사용하고 학습률을 특정하게 이제 설정하겠습니다. 이 학습률과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SGD를 쓰고 역전파를 통해서 이제 수행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손실 함수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중 분류를 수행할 때라서 이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출력이 0부터 9까지 다중분류입니다. 이게 십진법의 숫자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다중분류에 대해서 이제 수행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오차를 사용해야 됩니다. 요런 게 좀 점프죠. 오, 갑자기 웬 교차 엔트로피 오차야? 이런 건데 이게 이제 5일 과정에서는 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하여튼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초기화된 지금 이 손글씨 모형을 이렇게 하면 매개 변수가 모양은 잡히는데 내부의 이제 상태가 초기적인 이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일단 그 아웃풋을 출력을 얻어야 되겠죠. 모형의 이제 출력으로서 아웃풋을 이렇게 얻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나오냐? 학습을 안 했어. 학습을 안 했는데도 아웃풋가 이제 나오는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손글씨 모형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아웃풋가 이제 나오고요. 그럼 이제 아웃풋의 이제 쉐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웃풋가 지금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 첫 번째 이제 모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XI를 저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입력의 형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퍼셉트론들은 이게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어쨌든 그냥 나는 퍼셉트론이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퍼셉트론들은 x1, x2 그리고 xn 이런 형태밖에 못 받습니다. 즉 1차원의 벡터 형식으로 각각의 입력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 데이터는 지금 28 by 28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를 1차원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데 1차원으로 만들어 주는 방법이 지금은 뭐냐면 LA 갈비 썰듯이 이렇게 쭉 그 썰어 주는 거예요. 1픽셀 단위로 이렇게요. 그러면 요게 28 by 28짜리니까는 28짜리가 28개 있는 거죠. 그래서 요 28짜리가 28개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8 곱하기 28에서 784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업을 그 XI에서 이제 view라고 하는 것에서 마이너스 1로 이제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임의의 n 차원을 1차원으로 그냥 무조건 만들어 줘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이제 그 우리의 이제 입력이기 때문에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게 들어가서 우리의 모형에 들어가서 아웃풋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 결과를 이제 보시면 이게 그 입력이 몇 개가 들어갔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는 10개 출력이 나와야 돼요. 마지막에는. 왜? 그래서 요 첫 번째 값이 그래서 뭐 0이요, 1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웃풋 쉐입을 나온 걸 보면은 이제 10개가 다음과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우리 그 손실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아웃풋이 나왔는데 이제 손실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손실을 이제 구하는 것은
손실 함수를 이제 통과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웃풋을 이제 배치 단위로 지금 그 교차 엔트로피가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개별 입력으로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수행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손실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같이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이 이제 얼마 나왔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손실이 지금 얼마가 이제 나왔는데 우리의 목표는 이 손실을 낮추는 방향으로 경사 하강을 이제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어제 논의드렸던 것처럼요. 근데 그게 선형회귀인가 뭐 지금 신경망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제 이제 했던 논의를 우리가 반복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가요? 이제 경사 하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손실에 대해서 백워드를 이제 호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최적화기에 이미 이제 매개 변수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 손글씨 모형의 매개 변수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시켰기 때문에 이 우리가 W와 B에 대해서 직접 조작을 하지 않아도 이 SGD가 여기에 등록된 매개 변수에 대해서 이제 다 그 그레디언트를 내부적으로 구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최적화 기법에서 규정한 방식으로서 갱신을 수행해 주는 게 우리가 직접 할 필요가 없고 최적화해서 이제 스텝을 호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스텝. 이렇게 하면 이제 갱신이 이제 될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그 다음 최적화를 위해서는 이제 최적화를 이제 초기화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경사 하강으로 인해서 손실이 진짜 줄었냐? 라고 하는 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손실을 현재 그 아웃풋을 다시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손실을 이제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반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습 횟수를 이제 반복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 적당히 이제 학습 횟수를 이제 반복을 이제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학습 횟수를 우리가 이제 막 눈으로 보기 좋게 10번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손실이 처음에는 높다가 낮아졌죠. 빵이 됐죠. 그죠? 손실은 빵이 최고로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문제를 해결한 거거든요. 이 코드 구성에서 째가 문제예요. 똑같아요. 샘플에 대해서만 학습시켜. 어떻게 너무 시켜주죠. 학습 학원에서 X가 이만 없이
익숙시켜주도록 하려면 이 학습 횟수 내에서 실제로 그 이제xi가 이렇게만 들어가면 안 되고 이제 현재로서는 이거는 이제 개선이 될 예정인데 어떻게 개선이 되는가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xi와 yi를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이렇게 뽑고 이게 한 번 더 들어가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그 곧 관찰을 할 건데 이제 쉬는 시간이라서 여기까지 살펴볼 건데 이 트레인 데이터셋이 6만 개의 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폼은 6만 번을 보게. 그러니까 이 상태로 실행시키면 손실이 6만 원. 그건 좀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당장 실행시키시는 말고 혹시 프린트 혹시 실행시키고 싶다면 프린트문을 주석 처리를 실행시키거나 프린트문을 속에 이제 안쪽 부분이 큰 지점에 위치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제 반영해놓고 이제 그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손실이 6만 건씩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끝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우리 그 파이토치를 기반으로 해서 모형을 훈련하는 점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쉬는 시간 빅브레이크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